네, 안녕하세요. 자연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해피마마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. 오늘의 동영상 주제는요, 어떻게 하면 베란다에서도 그 화초하고 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그래도 1년 반 동안 키우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거는요, 무엇보다 물주기예요. 물주기가 가장 기본이 거의 한 50% 이상은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물주기만 잘 해도 일단은 죽일 염려는 없어요. 그렇다고 식물들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지는 않지만 죽지는 않아요. 물 관리만 잘해도. 그래서 물을 너무 안 줘도 안 되고, 그렇다고 물을 너무 심하게 줘도 가스로 인해서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고 죽게 되거든요.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물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하초 같은 경우는 반 그늘이나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유기농 채소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 보니까 그늘에서는 거의 제 구실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키워본 결과 그래요. 그래서 저희 집은 남양집이에요. 그래서 그래도 남양집이라서 햇빛을 계속 햇빛이 비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은 그래도 좀 확보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또 고층이고 하다 보니까는 통풍도 잘 돼서 그나마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늘에서는 식물 키우기는 수경식물이나 가능할까? 수경식물도 너무 연해서 맛이 없어요. 향이 안 나요. 식물이나 이런 유기농 채소들은 흙에 있는 그거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시중에서 파는 제가 향하고 맛이 달라요. 그리고 제가 수경으로도 키워봤는데 수경하고 또 키운 맛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식물들이 하초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안에서 수경으로도 키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정화식물 같은 건 무럭무럭 잘 자라지만 유기농 채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꽂고 있어요. 제가 하초하고 이게 유기농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는데, 한 가지는 이제 물주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바람하고 통풍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. 사람도 햇빛이 부족하면,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람이 기운이 없고 뭐라고 그럴까, 영양 실조 걸린 사람 마냥 조금 약간 비실비실 한다고 그럴까, 그런 것처럼 이 식물들을 햇빛을 안 받으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햇빛도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. 통풍하고요. 이제 바람이죠. 그것도 통풍하고. 그래서 그게 참 절실히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양분. 이 식물이 자라감에 따라서 그에 맞춰가지고 영양분이 꼭 필요해요.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건강식품을 찾고 영양제를 먹듯이 이 식물들도 커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 베란다 텃밭 해피마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작년부터 즐겨 천연으로 또 즐겨주는 식물 영양제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요게 있습니다. 과일 껍질 식물 영양제입니다. 발효된 거예요, 이게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보름 전에 양배추 껍질 이렇게 남는 거 하고, 양배추 꽁다리, 그 다음에 브로콜리 꽁다리,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귤 껍질 말려놓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귤 껍질 말린 거 해가지고 그냥 물 분 상태에서, 요새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한 보름 정도 놔두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숙성이 돼서 발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
물과 연하게 희석을 해서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덕분인지 몰라도 이게 식물들이 아주 틈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식물 영양제를 만들어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 댓글을 보니까 제가 저기 과일 껍질 발효액을 이제 보고서 하셨는데 식물이 노랗게 변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거는 너무 많이 그 영양분이 들어가서 이게 노랗게 떡잎이 돼요. 너무 많이 주면 차라리 좀 부족하니만 못해요. 그래서 물을 많이 좀 희석해서 연하게, 그런 데다가 연하게 줌과 동시에 또 뿌리 쪽으로 이렇게 주면 안 돼요. 그 바깥쪽으로 뿌리에 닿지 않는 부분을 해서 조심스럽게 줘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물주기보다도 그 과일 껍질 발효액을 발효시켜서 어떻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이제 이렇게 컵에 커피잔이죠. 바깥에 시중에서 파는 그 플라스틱 커피잔이죠. 그 커피잔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담아 있어요. 담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물하고 섞어서 줄 거예요.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2번 정도 우려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자주 주지는 않고요. 식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제가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은 아마 이게 제가 한번 재볼게요. 요거 3분의 2예요. 3분의 2 정도 들어갔어요. 3분의 2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이걸로 물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로 3분의 2 정도 했으면 이걸로 한 6개 정도, 이것도 굉장히 지금 진한 거예요. 굉장히 진해요. 완전히 발효가 돼가지고 굉장히 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 컵에 3분의 2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 컵으로 한 1대 9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대 9 정도 연하게 해서 너무 진하게 주시면은 그 잎이 떡잎이 돼요. 너무 그 영양분이 과다돼 가지고요. 그래서 오히려 안 주니만 못하니까요.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. 뿌리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주세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은 이거 주셨다고 물을 안 주시면 안 돼요. 물은 물대로.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, 이제 하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듬뿍 줘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유기농 채소 쪽에는 잎이 이렇게 지금은 싱싱해서 물을 안 줘도 돼요.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잎이 축 늘어졌을 때 저는 그때 줘요.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,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저기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도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맞춰서 주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 보시면 이렇게 정말 푸른 위 가득한 하초로 변할 겁니다. 그래서 과일 껍질하고 저는 그 커피가루 찌꺼기하고 그 다음에 계란 껍질 말린 거 가루내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정말 천연으로서는 그 식물한테는 너무나 좋은 영양제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
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초하고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과일 껍질 버리지 마시고, 과일 껍질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상관은 없어요. 아무것도 상관은 없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나나 껍질,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대 있잖아요. 브로콜리 대, 그 다음에 양파, 양배추, 꼬다리 같은 거, 양배추 잎도 상관없고, 그 다음에 오렌지 껍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니까 그 향기도 좋아요. 냄새도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, 그, 이렇게 베란다 쪽에 나오면 이거 주고 나면은 오렌지 냄새가 향긋하게 난답니다. 그래서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안 생기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벌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별로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.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도움되는 그런 또 소재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. 그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